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 간 밀착 외교가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만남도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일 러시아 방문길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 모두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측이 김 위원장의 도착 일정에 맞춰 환영 행사를 준비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동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3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동방경제포럼 EEF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12일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떠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국경에 있는 하산역에서는 외빈 맞이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는 러시아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11일 러시아를 향해 출발할 것 같다고 전했고, 일본 민영방송도 연해주 하산역에 붉은 융단이 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4년 전 김 위원장은 새벽 시간 전용 방탄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함흥을 거쳐 10시 40분쯤 하산에서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후 6시쯤엔 블라디보스토크 도착까지 1,10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평양에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선조 답례하시며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포럼이 개막한 오늘까지도 북한과 러시아 모두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해가는 분위기 못지않게 한미일 정상들도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 정상은 하루 3차례나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예고되지 않았던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조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G20 정상회의 관람한찬 옆자리에 앉은 두 정상은 90분가량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를 강조하며 우리 3국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은 윤 대통령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두 정상은 대기실과 회담장으로 이동하던 중 2차례 더 만났습니다. 환담 때마다 캠프 데이비드 만남을 언급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내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에 함께 나의 집으로 갑시다라고 농담을 건네는 등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도 마주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를 잘 진행해 나가자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앞서 간디 추모공원에서 만난 리창 중국 총리에게도 윤 대통령은 연내에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한일 중 정상회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23억 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엿새간 일정을 마치고 잠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누락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억지를 부리더니 일방적으로 조사실을 떠났다는 입장입니다. 장호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범죄를 조작,
시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11시간가량 조사받았지만 정작 이 대표는 조서에는 날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날인되지 않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조서에 우리의 진술 취지가 반영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며 더 이상 열람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단식 농성장에서도 이 대표는 끊임없이 검찰 조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뭐 통화기록이라도 하나 주고 내가 전화했지라고 하면 되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불필요한 트집을 잡고 조서 날인을 거부한 뒤 무단 퇴실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이 의무냐고 질문하면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며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특정해달라고 했지만 갑자기 그만합시다라며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 일부 남영주 기자와 이재명 대표의 어제 검찰 조사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기자. 어제 이 대표가 조서의 날인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데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시청자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잘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날인이 없으면 효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조사받다가 나가버리면 일반인의 경우 강제 구인될 상황입니다. 변호사 출신 이 대표가 이걸 모를 리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이 누락됐다며 날인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랬던 걸까요? 네,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선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돼버립니다.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여겨져 구속영장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날인하지 않았다는 건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국회에서 끝내겠다는 의도란 겁니다. 날인을 안 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대중에게는 단식 중에도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때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12일 추가 소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수사라는 이름의 살인, 비열한 정치 사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도 이런 여론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 조사 태도는 어땠습니까? 검찰 입장을 들어보면 그리 협조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사 중간중간 시간 얼마 남았다고 재촉하기도 했고요. 조사 중 대부분 눈을 감고 답변하거나 제시된 서류 중에 불리한 게 있으면 계속 보여달라고 시간을 끌기도 했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으로 설명드리면 출석 전 종일 조사를 약속한 것과 달리 오전에 도착해선 오후 5시까지만 조사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오후에는 다시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 대신 12일 10시 반에 나오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 주에 올 필요 없이 2시간만 더 하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지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반대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습니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건데 남영주 기자, 그러면 이 조사는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분량상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80% 정도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핵심 가운데 스마트 농장은 얼추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방북 비용 대납 등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엮여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도 전에 이 대표가 끊고 나온 겁니다. 달걀 흰자만 먹고 아직 노른자는 못 먹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추가 소환 조사, 이 추가 소환 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12일은 이 대표 단식 13일째에 접어드는 날인데요. 건강 문제 등으로 추가 조사가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 인터뷰 배후설까지 거론했는데 야당은 근거 없는 음해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다음 주 청문회와 현안 질의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대선 6개월 전 녹취 파일이 선거 직전에야 보도, 확산된 배후를 밝혀내자는 겁니다.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뉴스타파, 친민주당 세력이 모두 결탁해서 대선 공작을 자행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청문회에 KBS 사장과 MBC 박문진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해 인용보도 경위를 따져묻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JTBC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보도를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친문 검찰의 공작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배후설에 허튼 소리라는 반응입니다. 근거도 내놓지 못하는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형적인 그 국면 전환용 물타기 정치 공세다. 새로운 방식의 언론 탄압,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핑계나 구실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가짜뉴스 의혹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고기 땡땡 꿈, 이재명 대표가 보입니다. 네, 바로 고기 굽는 꿈입니다. 단식 11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 오늘 지지차 농성장에 방문한 의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좀 가까이 몸에서 음식 냄새 날까 봐. 괜찮습니다. 이제 꿈에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아직도 그게 신경이 남아있나 봐요. 저 좀 넣을게요. 예. 지금 보니까 흰머리도 많이 는 것 같고 또 컨디션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단식장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찾아왔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 4분 정도 머물렀는데 단식을 멈추기를 수차례 권유했습니다.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요. 싸우면 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건강 지켜야 하는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니까 네, 걱정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 말대로 이 단식을 마냥 이어갈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했고 1983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가 내건 조건, 이 조건은 뭡니까? 네,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 그리고 개각 등인데요.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방문도 야권 원로들이 단식 출구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단식을 핑계로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악의 대정부 질문,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발언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니, 지금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들으세요.
검증 과정에 참여 못하고 겨우 시찰단 가가지고 구경하고 왔잖아요. 신사 유람단. 죄송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검증한 뒤에. 네. 뭐 이거 보면은 아주 고성의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이시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중재에 나섰는데도 소용은 없었습니다. 오면은 무슨 방류해도 됩니까? 총리.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계세요. 자. 지금 정말 최악의 지금 대정부 질의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대정부 질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마지막 날, 마지막 질의까지 격하게 이루어진 거죠. 네,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 서른 의원도 탄핵 발언으로 소란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질의 때도 되풀이됐습니다.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이 좀 유독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21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죠. 대정부 질문부터 이랬으니 남은 정기국회 기간 예산심사부터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고성 지르고 싸울 때 국회의원들도 국무위원들도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덮친 지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까지 늘어날 거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첨탑이 흔들리며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대표하는 역사 도시 마라케시의 상징인 쿠투비아 모스크 첨탑이 지진으로 파손된 겁니다. It happens just down this road too, and when you go like further and further, there is a lot of damage that happened to a lot of buildings. 이 첨탑이 있는 구시가지 메디나는 지역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명 관광지입니다. 배우 톰 크루즈가 추격 장면 연기를 펼쳤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배경도 이곳이었습니다. Voilà quoi, il y a deux filles qui étaient avec nous à l'hôtel, elles sont mortes. Du coup, voilà, ça a été un double choc. 피해가 집중된 산악지대는 추가 붕괴 우려도 나옵니다. 파손된 주택들은 뼈대만 남았고 차량들은 절벽에서 떨어진 바위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운행합니다. 마라케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10명 정도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일부 파손돼 불안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러다가 또 집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좀 느꼈고요. 차량을 운전하면서 배회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공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는 모습. 학회 참석을 위해 마라케시를 방문했던 우리 국민 80명 정도도 사선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오늘 새벽 귀국길에 올랐지만 당장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는 여진 공포 속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호텔을 잡을 수 있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를 예측한 보고서에서 10,000명에 이를 가능성이 35%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칠흑 같은 밤, 한 해양경찰관이 왕복 400m나 되는 물속을 헤엄쳐 바다에 빠진 여성을 구했습니다. 구조를 마친 뒤 탈진해 쓰러진 이 경찰관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한가운데 불빛을 향해 무언가가 조금씩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갯바위에 다다르자 구조용 튜브에는 의식을 잃은 여성이 보입니다. 조심. 한 사람 더 내려. 부산 기장군 연화리 오랑대 앞바다에서 실족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이곳이 관할인 울산해경 구조정이 출동했지만 50대 여성이 있는 곳은 수심이 낮아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육로로 현장에 도착한 울산해경 소속 박철수 경사는 여성이 점점 떠밀려가자 구조용 튜브만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장비 착용할 시간을 아껴서라도 빨리 들어가서 이분을 제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200m가량 헤엄쳐 바다에 떠 있는 여성을 찾은 뒤 다시 구조대가 있는 갯바위로 200m를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헬기로 긴급 이송돼 현재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도를 헤치며 400m를 오간 박 경사도 구조 직후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면서 몇 번 오르락 내리락을 했거든요. 슈트를 안 입으니까 직접적으로 까이고 찢기고 막 이렇게 됐죠. 해군 특수부대 SSU 출신인 박 경사는 지난 2019년에도 울산 연포부두 선박 폭발 사고 현장에서 선원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특별하다, 잘났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축제 중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강경모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5월 가수 화사 씨의 대학교 축제 무대.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안무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로 빠르게 퍼지며 선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 학생학부모 인권연대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키고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며 화사 씨를 공연 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화사 씨를 불러 안무 의도와 배경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기획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화사 씨의 안무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 검토 중입니다.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2005년 생방송 음악방송 중 성기를 노출한 한 인디밴드는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가수 지드래곤 씨는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안무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입건유예를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몇 초에 불과해 음란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고의성이 있고 수위가 높은지에 따라 공연 음란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어떤 신체 부위를 반 정도라도 일부분 노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공연 내내 반복을 했다든가 뭐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 사이에서는 화사 씨의 안무가 퍼포먼스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10대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였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수십 명이 더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와 사건을 보도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피해 학생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에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요. 30대 남성이 면접을 보러 오라며 피해 학생을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터디 카페로 가자 이 남성은 더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피해 학생을 옆 건물 변종 성매매 업소로 끌고 갔는데요. 감금한 뒤에 실습해보겠다며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스터디 카페 사장 행세를 한 이 남성은 여성 종업원 공급책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 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피해 학생은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충격으로 힘들어했는데요. 결국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 학생이 몸에 이상을 느껴 인터넷에 쳐보니 성병 증상이라고 알게 된 것 같다며 가족에게 말도 못하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나온 날 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전혀 몰랐었습니다. 가족들도 지금 공지박산이 났어요. 너무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네,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 학생이 굉장히 심성도 착하고 모범적이었던 학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정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면서 건축사가 되기 원해 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재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은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던 걸로 전해져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3명을 엄벌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가 수십 명이 더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 겁니까? 예, 그런데 우선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총 6명입니다. 이 중 2명은 학생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의 유가족들은 피해자가 30여 명이 더 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SNS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범행에 이용당한 스터디 카페 실제 업주 역시 이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만나는 장면을 봤다고 말한 걸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주범인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고 범행에 가담한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큰 차의 인기에 가려 퇴장 수순을 밟는 줄 알았던 경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기 불황 속 고유가에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경차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사흘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경차 레일을 3대째 타고 있다며 좁은 골목에도 문제없고 적재 공간도 넓다고 썼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신차로 판매되는 경차는 기아의 레이와 모닝, 현대차 캐스퍼 등 3개뿐인데 지난달 국산 승용차 등록 대수 상위 10위 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분석업체가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10위 안에 경차 3개가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중고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연비도 좋은 경차의 인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차 같은 경우 이제 차량 자체 가격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뭐 주차비나 톨게이트비 감면 같은 혜택이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는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 4대 중 1대 이상이 경차였습니다. 덩치가 작지만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인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제가 한번 걸터 앉아봤는데요. 레이는 경차인데도 제 머리 위로 8cm가량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체급이 한 단계 높은 소형 SUV는 상대적으로 상하 공간이 좁았습니다. 한 유튜버는 경차에 짐이 얼마나 실릴지 실험했는데 택배 상자 25개가 실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차가 소상공인의 발로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캠핑의 한 종류인 차박 수요까지 잡으면서 국내 경차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는 활황입니다.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에 환차익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일학개미들이 앞장서서 일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봄부터 일본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일학개미 A씨. 5개 종목에 1,000만 원가량을 분산 투자했는데 현재 수익률은 평균 9.56%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좀 미국 주식을 주로 투자했어요. 요즘 일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들어서 저도 투자하게 됐어요. 환차익에 대한 기대도 있어서 소액으로라도 좀 투자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지난 6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주식 보유 규모를 약 25조 원까지 늘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순매수 규모는 1억 1,041만 달러로 1년 전에 약 1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난 5일 3만 3천을 뚫으며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엔 저금리와 엔저가 있습니다. 일본이 나홀로 저금리를 고수하며 시장에 돈을 풀고 엔저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향후 엔화 가치가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선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단은 38,000엔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 2024년 가을까지는 좀 긴 상승장을 보고 있고. 하지만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중국 부동산 위기 등이 일본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미국에서 생일을 맞은 한 어린아이가 가족들과 공원에 놀러 갔다가 완두콩 크기만한 이 대형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영롱한 황금빛을 띠고 있는 보석. 미국 아칸소주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에서 발견된 2.95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주운 건 생일을 맞아 공원을 방문한 7살 여자 어린이 에스펀 브라운이었습니다. 에스펀의 아버지는 더워서 잠깐 앉으려고 바위로 걸어가는 사이 아이가 달려오며 큰 소리로 다이아몬드를 찾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온 공원은 축구장의 약 20배 크기로 화산 분화구가 침식된 자리에 있어 다이아몬드나 자수정 등 보석이 자주 발견되는 곳입니다. 우리 돈 약 13,000원을 입장료로 내면 자기가 발견한 보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Alright guys, I got a 34-point diamond going up on the board right now. Biggest one on the board. Look at that. What do you know? 이 공원에선 엄청난 횡재를 한 행운아가 나오곤 했습니다. 1975년엔 16.36캐럿짜리가, 3년 전엔 9.07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습니다. So Quill said, "Hey Dad, Mom, I might have found something." 보석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고품질 다이아몬드는 캐럿당 700만 원 이상에 거래됩니다. 이번 다이아몬드의 경우 2천만 원 이상 가격이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이 가짜 뉴스는 어느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몸살을 앓는 심각한 골칫거리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와 만난 가짜 뉴스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여러 형태로 진화하면서 글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영상까지 감쪽같이 조작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나라들에선 이 가짜 뉴스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들입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 영상입니다. I'm announcing tonight that I am stepping down as president. It's a good deal for workers, it's a good deal for companies, and it's a good deal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사임 발표회견이 조작된 영상이지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깜짝 선언한 영상도 But I actually like Ron DeSantis a lot. Yeah, I know. 역시나 가짜 영상입니다.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으로 글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얼굴까지 정교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가짜 뉴스는 선거를 앞두고 교묘하게 기승을 부립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며 중국의 대만 폭격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This morning, an emboldened China invades Taiwan. 실제 상황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영상이지만 AI 제작이란 설명은 작게 표시됐습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AI로 만든 가짜 뉴스에 철퇴를 내리고 여론 조작 차단에 나섰습니다. 가짜 얼굴 사진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 등엔 AI가 제작했다는 표시를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We create something like cryptographic watermarking so that when a human being like you gives a real statement on a real video, it's protected and it's not possible to tamper with it. 다른 주요국들도 가짜뉴스 규제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보조작 대처법을 제정한 프랑스에선 선거 전 석 달 동안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리면 법원 명령으로 즉시 게시가 중단됩니다. 독일은 이용자 200만 명 이상인 SNS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콘텐츠나 댓글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AI를 이용한 가짜뉴스는 사전 방지는커녕 사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 최초 유포자를 찾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을 AI를 활용해서 인터넷 공간에 올려놓고요.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언론 활동과 구별지어 규제해야 하는 만큼 용어부터 재정립해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 등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부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탄저병이 돌면서 애써 기른 과일을 버리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최대 복숭아 산지인 화순군 한 복숭아밭.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복숭아 열매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복숭아 나무인데요. 포장지를 열어보니 아예 열매가 없고 그나마 달려있는 복숭아도 한쪽 부분이 썩어 있습니다. 열매에 반점이 생기고 물러지는 탄저병에 걸린 겁니다. 모든 걸 써봤지만은 방제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뭐 수확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인건비만 들어가잖아요. 울진 오고 속은 썩지요. 이 지역에서만 전체 재배 면적의 6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과도 상황은 마찬가지. 과수원 바닥에 시커멓게 썩은 사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도 대부분 갈색 반점이 생겨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재배하는 사과 중 절반가량이 탄저병에 걸렸습니다. 내 비가 오고 약칠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탄저가 더 심한 올 한 해 같은 것 같습니다. 추석 대목에 주문이 들어와도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지 사정이 이러니 과일값은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사과 5kg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섰고 복숭아도 최대 60%나 올랐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게 서로 경쟁이 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죠. 봄 냉해와 여름철 폭우, 폭염, 여기에 탄저병까지. 추석 대목이 다가왔지만 팔 게 없다는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블루하우스 콘서트 들어보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야외 음악 공연이 올가을 내내 이어집니다.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출연한 무대는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우리 귀에도 익숙한 마스카니의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블루하우스 콘서트입니다. 어제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무대를 빛냈습니다. 독일어권 최고영예 공정가수 칭호를 받은 베이스 바리톤 사뮤엘 윤도 열창했습니다. 청와대 야외 콘서트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가을 내내 청와대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제 오늘 가을 첫 공연부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200장의 무료 티켓은 지난달 온라인에서 오픈되자 단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오기에 쉽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뜻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엔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해 무대의 의미를 더 살렸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에선 국악을 비롯해 K-팝과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내일도 낮엔 덥고 해가 지면 선선해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되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출근길에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시작됩니다. 낮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과 대전의 최고 기온 30도, 전주는 31도 등 전국이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강수의 총량은 20mm로 예측됩니다. 이번 주 제주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지만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고요. 기온이 차츰 떨어져서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에 유의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군함도에 조선인 수백 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숨졌습니다. 일본은 8년 전 이런 군함도를 산업화의 상징이라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대신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알리겠다는 약속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유네스코가 이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한국 등 관련국들과 대화를 지속하라는 결정문을 내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역사는 지울수록 선명해진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